그럴까요? 네, 알았습니다. 아이,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네. 그럼 시작할까요? 네. 네, 질문하지 말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장미연 교수님밖에는 모르네요. 네. 네,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톡 시리즈의 진행을 맡게 된 메이오 클리닉의 장미연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 연자분으로 코넬 의과대학 소속인 벌크 연구소의 조성희 교수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세미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조성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조성희 교수님의 양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희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셨고 미국 코넬 대학에서 영양학을 전공하셔서 석사 학위를 수여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대학 코넬 의과대학에서 뉴로사이언스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수여하셨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코넬 의과대학 소속인 벌크 연구소 조동협 교수님 실험실에서 포스닥터럴 트레이닝을 받으셨고 그 후 3년 후에 인스트럭터로 부임하신 뒤 조교수, 부교수 거쳐 현재는 정교수님이자 프리클리니컬 스트로크 모델링의 디렉터로 현재 벌크 연구소에 계십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를 진행하셨는데 대충 세어보니 70여 편 정도의 스트로크 관련된 논문을 퍼블리시를 하셨고 논문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어워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메리칸 헐트 어소시에이션에서도 어워드를 많이 받으셨고, 그다음 패턴트, 그다음 스트로크에 관련된 워크숍도 액티브하게 참가를 많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나 뽑아주지 않는 NIH 그랜트 스터디 섹션의 레귤러 멤버로도 오랫동안 활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현재 R1을 3개를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랩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교수님의 톡이 끝나고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교수님의 활약을 소개해드린 것도 모자랄 것 같은데 여기서 그만하고 교수님의 스트로크에 관련된 연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 질문은 손을 들어주셔서 직접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아래 채팅창에 해주시면 제가 질문을 정리해서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성희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특히 뭐 에키엔 교수님들 이렇게 이톡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갖고요. 저도 다른 분들 좋은 톡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미연 교수님 여러 가지로 이거 마더레이트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수고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제가 모리큘러나 셀룰 바이올로지 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톡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인비보 실험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트랜슬레이셔널 사이언스에다 좀 더 중점을 두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쉐어를 할까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스트로크도 그렇지만 더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해서 저희가 트랜슬레이션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트로크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트랜슬레이션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뉴로이뮨 인터랙션에 대해서 스트로크 이뮤놀로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로크 하면은 병명이지만 말이죠. 텀으로 말하자면 저희가 쓰는 말은 cerebral ischemia인데요. 이스키미아는 결국 blood flow가 브레인에 이제 안 들어오면서 생기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blood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오xygen하고 글루코스가 이제 안 들어오게 되고, 근데 브레인이 사실 크기는 한 2%의 body weight밖에는 안 되거든요. 근데 15%의 cardiac output이 사실 브레인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oxygen consumption은 거의 20%에 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이라도 이거 블러드 플로우가 정지를 하게 되면은 브레인이 굉장히 크게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로크의 경우는 인제 이스키미아가 세레브럴 브레인에 들어오는 블러드 플로우가 인제 인터럽트가 되는데요.
그 두 가지의 type of stroke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hemorrhagic stroke는 우리가 말하는 그 뇌출혈이고요. 그다음에 ischemic stroke는 네, 일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결국은 그 blood vessel이 터져 가지고 blood가 나가면서 그 주위에 저기 collateral blood flow가 인제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ischemic stroke의 경우는 뭐 그러니까 뭐 cholesterol 그 플래크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클롯들이 인제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그 블러드 그 베슬을 갖다가 막는 경우, 그런 경우 인제 ischemic stroke인데, 일반적으로 예후는요 hemorrhagic stroke이 훨씬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은 not only blood가 이렇게 인제 이렇게 나가서 그 티슈를 갖다 데미지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블러드에서 인제 이게 라이시스가 되면서 거기에 있는 그 철분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저기 이게 톡식한 그런 머티리얼이 많이 나와 가지고요. 그래서 보통 hemolytic stroke이 좀 이렇게 블러드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훨씬 더 저기 mortality가, 그러니까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hemorrhagic stroke는 뭐 다행히 한 15% 정도가 인제 모든 stroke patient한테 일어나고요. 그 ischemic stroke이 인제 80% 85% 정도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stroke는 메인 타입은 인제 ischemic stroke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애니멀 중에서는 그 마들은 사실은 굉장히 비슷하게 휴먼 스트로크하고 견주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컬서가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휴먼 이제 스트로크이 된 인제 그런 그림인데요. 어떻게 애니멀 마들을 갖다가 저희가 만드느냐 하면요. 여기가 지금 이게 Circle of Willis라고, 그러니까 애니멀이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베스를 갖다가 보면은 여기가 이제 carotid artery가 있고요. 여기서 밖에서는 external, internal이 있고요. 그다음에 브레인 베이스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Circle of Willis라는 이런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로터리 같이 생겼는데요. 여기서 이제 블러드가 들어와 가지고 이 디스트리뷰트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메인 3 artery가 있는데요. 이제 anterior cerebral artery가 있고 middle cerebral artery가 있고 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트로크가 어디에 제일 많이 생기냐면은 이 middle cerebral artery territory, 여기서 제일 많이 생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블러드가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90도로 꺾어야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터지거나 여기가 막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애니멀 마들을 갖다가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이 테프론 코트 된 그 프로브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아웃사 external carotid artery를 통해서, 그래서 internal carotid artery를 해 가지고 circle of Willis에 가서요. 이 MCA라는 이 저기 베슬이 시작하는 그 부분에까지 딱 집어넣으면요. 그러고 이게 인제 저희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인 스컬에다가 프로브를 갖다가 달고, 그다음에 레이저 다플러 플로메트리로 그 블러드 플로우를 갖다가 메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오기 전에는 인제 이렇게 블러드가 이렇게 베이스라인이죠. 그죠? 베이스라인이 됐다가 이 필라멘트가 이렇게 와 가지고 딱 MC의 이 테리토리를 갖다가 막으면은 이렇게 블러드 플로우가 거의 90% 80-90%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블러드가 인터럽션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인제 이 에리아에 인제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30분이 그렇게 지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시 인제 withdraw를 해 주거든요. 빼버리면 블러드가 인제 다시 천천히 올라가서 이렇게 다시 이제 정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들은 뭐냐면은 이스키미아하고 리퍼퓨전을 갖다가 하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제 환자들이 스트로크가 왔다가 그다음에 이게 갑자기 그게 spontaneously 인제 이게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약 중에 클롯을 녹이는 약들이 있어요. 티슈 플라즈미노겐 액티베이터 같은 거요. 그러니까 그거를 했을 때 다시 인제 블러드가 막혔다가 다시 열리는 상태. 그래서 이스키미아 리퍼퓨전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3일 있다가 애니멀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MCA 테리토리인데요. 스트라이럼하고 콜텍스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jury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섹션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적분을 하거든요. 인터그레이션을 해 가지고 그 볼륨이 그러니까 injury size가 뭐 50 cubic millimeter다 아니면 30 뭐 cubic millimeter다 이렇게 해서 injury size를 갖다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트로크 아웃컴은 두 가지를 갖다가 하는데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게 이게 제가 인제 앞으로 얘기할 거하고 지금 관련이 돼서 얘기를 하는데요. 인팍트 볼륨이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이 적분을 해 가지고 이게 볼륨이 얼마나 이 인저리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를 갖다가 보는 게 그 인팍트 볼륨인데요. Another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 이게 브레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스트로크가 안 된 사이드고 이쪽이 스트로크가 된 사이드거든요. 이게 아니구나. 제가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게 인제 여기가 스트로크가 된 사이드고 이게 스트로크가 안 된 사이드인데요. 인저리 사이즈는 인팍트 볼륨은 이렇게 저희가 메저를 했지만 보면은 이쪽이 훨씬 더 큰데요. 오른쪽이 스트로크 된 사이드가. 그게 왜냐하면은 인저리가 생기면은 저희도 이렇게 뭐 컷을 하거나 하면 이렇게 붓지 않습니까? 이게 브레인 스웰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웰링이 이게 처음에 생겼다가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 가지고 보통 그 인팍 사이즈를 할 때는 이 스웰링을 갖다가 커렉트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오른쪽 왼쪽의 그 디퍼런스를 갖다가 이 인저리 사이즈에서 빼주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인팍 볼륨을 갖다가 인제 리포트를 하는데요. 이게 저희 어떤 스탠다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스웰링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로 인제 인팍트 볼륨을 메저를 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약을 줬더니 50 에서 30 으로 줄었다 그러면 이게 뉴로 프로텍션이 있다라고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인제 통상적인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스트로크 스타디는 지금 어디쯤 와 있냐면 스트로크는 지금으로서는 the fifth leading cause of death거든요. in the United States에서는요. 근데 사실 그 physical disability를 따지면은 이게 number one cause가 됩니다. 근데 지금 누가 뭐 스트로크가 됐을 때 어떤 무슨 뭐 트리트먼트 옵션이 있냐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애니멀 마들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타겟이 한 1000개 정도는 validation 이 됐어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갖다가 약을 처리를 하거나 그 타겟을 갖다가 없는 무슨 뭐 트랜스제닉 애니멀인지 아까 뮤턴트를 쓰면은 그 애니멀들이 그 인jury가 굉장히 작아져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프로텍션이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클리니컬 스터디 가서는 전부 다 페일을 했거든요. 하나도 지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좀 파마스유티컬 컴퍼니에서 스트로크 스터디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그런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애니멀 스터디에서 됐는데 클리니컬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큰 갭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애니멀이야 저희가 뭐 애니멀 스트로크를 트릿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휴먼한테 휴먼의 어떤 그 클리니컬 트라이에 어떤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니까 이 갭을 내로하기 위해서는 애니멀을 갖다가 휴먼의 어떤 모델 비슷하게 맞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랩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제일 큰 거가 지금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코모비디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뉴로이민 인터랙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코모비디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이제 애니멀들을 갖다가 스터디를 하는데 지난 한 20-30년 동안요. 굉장히 젊고 영한 메일 마이스를 보통 썼어요. 왜냐하면 피메일은 그 호르몬 때문에 프로텍션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베리언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메일 마이스를 쓰고 한 3 개월, 4 개월 된 그런 마이스를 썼는데 아시겠지만 그 스트로크 페이션트들은 일반적으로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스트로크가 많이 오시냐면은 일단 뭐 뚱뚱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다이비티스 뭐 하이퍼텐션이 있거나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영한 메일 애니멀에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휴먼 컨디션에서 이런 리스크 팩터가 있는 그런 데로
이게 뛴다는 게 이게 굉장히 갭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일인데 이 리스크 팩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리스크 팩터라는 건 그 modify를 할 수 있는 리스크 팩터가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그 못하는 거는 뭐 에이지나 섹스 같은 건 할 수가 없겠지만 그 이런 하이퍼리피디미아, 하이퍼텐션, 다이아베티스 이런 거는 저희가 뭐 다이어트나 exercise 이런 걸로 인제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저희가 인제 리스크 팩터라고 그러는데요. cardiovascular disease 그러니까 어떤 개념 그러니까 heart disease 중에서 뭐 atherosclerosis 동맥경화증 그다음에 heart attack 그런 경우 그다음에 cerebrovascular disease는 인제 stroke 뭐 파킨슨, 알츠하이머 디지즈 얘네들이 있잖아요. 전부 그 비슷한 그 리스크 팩터를 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은 이게 어느 쪽으로 바이올로지가 컨버지를 하냐 하면은 인플라메이션이에요. 인플라메토리 디지즈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많은 경우가 그 vascular dysfunction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실험을 할 때 이 애니멀 마들에다가 이 코모비티를 갖다가 집어넣는 게 좀 더 휴먼한테 그 언더스탠딩 그 패놀로지를 갖다가 언더스탠드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인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그 하이퍼리피디미아입니다. 그러니까 애니멀이 인제 노멀 애니멀이 있고 아니면 하이퍼리피디믹 애니멀인데 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다이어트하고 그 지네틱 말을 하고 인제 컴바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보통 그 C57 마이스를 갖다가 노멀 초아로 먹이고요. 이런 경우는 A4E 나카웃인데 A4E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콜레스테롤 트랜스포터예요. 그래서 A4E가 없는 애니멀들은 이게 spontaneous하게 인제 그 콜레스테롤 레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 애니멀에다가 이거 하이 팻 다이어트를 먹이면은 그 굉장히 심하게 인제 그 콜레스테롤 레벨이 increase 하는데요. 한 8 주일 정도 저희가 그 약 콜레스테롤 리치 다이어트를 먹였거든요. 그랬더니 이 노멀 다이어트 준 애들은 한 100 정도가 돼요. 100 밀리그램 per dl 정도의 그 콜레스테롤이면 이 하이퍼리피드믹 마이스는 한 8배 정도 올라갑니다. 800 밀리그램 per dl이 되는데요. 이 두 그룹을 스트로크를 갖다가 똑같이 이제 똑같은 어마운트를 갖다가 시키면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멀 립스틱 케이스는 이게 진짜 MCA 테리토리만 이렇게 이게 인저리가 생기는데요. 저기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은 이 애니멀들은 보면요. 그러니까 MCA를 갖다가 벗어나서 ACA 뭐 PCA 테리토리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인저리가 커지고 그리고 스웰링도 굉장히 많이 인크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노멀 리피데믹, 하이퍼리피데믹 이제 인팍 사이즈를 보면은 한 50%가 인크리스를 하고 스웰링의 경우는 거의 3 배가 인크리스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브레인 에디마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팍 볼륨하고 스웰링하고는 이게 관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저리가 크면 스웰링이 크다. 그게 인제 저희가 아는 그 정석인데요. 이게 지금 노멀 리피데믹 마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인저리 사이즈가 크니까 스웰링도 이렇게 인크리스를 한다는 거죠. 근데 하이퍼리피데믹 경우는 인저리가 커지니까 스웰링이 커지는 거는 사실인데 이 하이퍼리피데믹 케이스는 다이내믹이 굉장히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어진 인저리 사이즈에 이 스웰링이 아주 많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시간이 없어 갖고 얘기를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인제 여기에 그 관련된 게 인제 CD36라는 어떤 이뮨 리셉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노멀 리피드믹 애니멀들은 여기가 이렇게 인저리가 여기 있거든요. 이거를 이 에어리아를 갖다가 그 페리 인파크 에어리아 아니면 퍼남브라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인저리가 있는 바로 옆인데요. 여기에는 이런 셀들이 없는데요. 하이퍼리피데믹 애니멀들은 이렇게 이 셀들이 굉장히 여기에 많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빨간 게 뭐냐면은 그 리피드 스테이닝입니다. 그러니까 오일 레드 오라는 그 리피드 스테이닝인데요. 해서 보면은 이거는 무슨 셀이냐면 이건 마크로페이지거든요. 마크로페이지가
그 팻을 갖다가 엄청 많은 팻을 갖다가 업테이크를 해 갖고 여기에 이렇게 쫙 깔려 있고 그리고 이 애니멀들을 저희가 메저를 해 보면은 인플라메이션이 굉장히 인플라마토리 마크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리피디미아는 어쨌든 스웰링이 굉장히 프로미넌트하고 그게 어떤 이런 마크로페이지에 있는 그 리피드가 굉장히 컨테인을 많이 해서 그 리피드 포션이 많다는 인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터디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이비티스로도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건 인제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오베시티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오베시티는 왜 했냐면 이게 어떤 지네릭 모델이 아니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줘 가지고 이렇게 오베시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보하이드레이트도 굉장히 많이 주고 그다음 팻도 같이 이렇게 겸비를 해 가지고 애니멀들 갖다 에이드에서 한 12 정도 먹이면요. 이렇게 애니멀들이 이렇게 오비스해져요. 근데 이게 지금 3 일이거든요. 이게 hour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인데요. 이게 지금 서바이벌 커브인데 이게 린한 애니멀들은 저희가 뭐 실수도 좀 하고 하지만 한 10 to 20% 의 애니멀들이 3 일을 못 살고 인제 이렇게 페일을 하고 죽는데요. 오비스 애니멀들은 거의 50% 이상 이게 죽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애니멀을 가지고 인팍 발륨하고 스웰링을 봤더니 인팍 사이즈도 커지고 스웰링도 커지는데 이게 지금 underestimate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은 애니멀들이 죽어나가서 사실은 메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스웰링을. 근데 이 애니멀이 죽은 게 인제 스웰링 때문에 죽었다고 지금 저희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이퍼리피디미아 같이 인팍 사이즈하고 스웰링을 갖다가 코릴레이션을 갖다가 해 봤더니 인제 이렇게 생기는데요. 하이퍼리피디미아하고 틀리죠. 인팍 볼륨이 커지니까 스웰링이 커진다. 린 마이스는 같은데 오비스 마이스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인저리 사이즈와 관계없이 그냥 스웰링만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커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하이퍼리피디미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사이토톡식한 인저리인데 얘의 경우는 오비시티의 경우는 이게 베소제닉 에디마라 그래서 베슬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에디마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인트린식하게 이렇게 에디마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소제닉 에디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모레큘이 뭐냐면 VEGF라는 거거든요.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인데요. 스트로크를 하면은 이 VEGF-A가 올라가고 그래 갖고 VEGF 리셉터 시그널링이 이제 파스포릴레이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시그널링을 일으킨 다음에 그 vascular permeability가 생기고 angiogenesis가 생깁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스트로크가 blood flow를 막기 때문에 이 vascular permeability나 angiogenesis는 굉장히 proper한 adaptive response거든요. 그래서 스트로크에서 어떻게 이렇게 VEGF가 어떻게 이게 되는지 그다음에 오비시티에서는 어떻게 이게 VEGF 시그널링이 체인지하는지 저희가 보려고 물론 진도 보고 다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VEGFR2 엔도텔리얼 셀 중에서 VEGFR2 익스프레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플로 사이토미러로 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는 린 마이스고요. 여기는 이제 오비스 마이스고 이쪽 사이드는 스트로크가 안 된 사이드, 이쪽은 이제 스트로크가 된 사이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엔도텔리얼 셀만 저희가 그러니까 스트로크 된 사이드하고 안 된 쪽하고를 갖다가 비드를 통해서 마그네틱 비드를 통해 가지고 엔도텔리얼 셀만 일단 모았어요, 브레인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플로 사이토미러로 CD45 네거티브 포션하고 인제 VEGFR2가 인제 익스프레션이 있는 여기 지금 이렇게 서클로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스트로크가 안 된 사이드는 그게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나타나죠. 근데 스트로크한 사이드는 이제 VEGF R2 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리스폰스가 생기는 거죠. 근데 오비스 마이스를 보니까 이게 훨씬 더 많이 증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스트로크가 왔을 때 오비스의 경우는 이게 너무나 액티베이션이 excessive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vascular permeability가 크니까 에디마가 큰 것 같이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BBB, 그러니까 blood brain barrier를 갖다가 볼 수 있는 인비보 방법 중에 하나가 애니멀한테 바로 죽기 한 30분 전에요. 죽이기 한 30분 전에 그 덱스트라인이라는 걸 갖다가 저희가 인젝션을 하거든요. 이 덱스트라인이 굉장히 큰 모레큘이 돼 가지고 보통 그 베슬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데, 이게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이렇게 디스트럭션이 되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오비스한 경우에는 그 덱스트라인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베스큘러 퍼미어빌리티가 굉장히 많이 인크리즈 하니까 당연히 에디마가 클 수밖에 없겠죠. 오비스. 그래서 생각 자체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막는 방법은 VEGF 엔태고니스트를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준 게 그 아플리버셉터라는 그런 약인데, 이거는 FDA approved 된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VEGF 이니비션을 갖다가 언제 하냐면 abnormal한 그 vessel growth니까 그 캔서 있죠. colorectal cancer, 그다음에 macular degeneration 같은 그런 디지즈에 이게 이제 약이 쓰이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이게 벌써 FDA 어프로브가 된 약이니까 오비시티 스트로크에서 에디마를 막을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이 약을 갖다가 써 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전부 인제 오비스만 있습니다. 그래서 IgG는 그 컨트롤이고요. 이 아플리버셉트를 준 애니멀인데 결국은 스트로크한 사이드에서 이렇게 많이 생기던 것들이 아플리버셉트를 처리를 하니까 애니멀들이 굉장히 노멀 비슷하게 되면서 이렇게 줄어들고, 그다음에 덱스트란도 훨씬 적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니멀들을 갖다가 저희가 인팍 발륨하고 그다음에 브레인 스웰링을 보니까 인팍 사이즈는 안 줄어요. 그렇지만 스웰링만 아주 시그니피컨하게 줄고, 그리고 제일 인터레스팅한 거는 그 아플리버셉트 준 애들이 모텔리티가 거의 노멀 애니멀 정도로 이렇게 레스큐가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코모비디티 스트로크에서는, 그러니까 패솔로지가 노멀 애니멀하고 코모비디티 스트로크하고 패솔로지가 굉장히 다르는데, 그중에 하나가 브레인 에디마가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 패솔로지컬 이벤트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스터디를 할 때는 저희가 코모비디티를 갖다가 애니멀 마들에다가 집어넣고 해야지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이 코모비디티 경우는 이게 에디마가 그냥 브레인 스웰링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인저리 사이즈가 줄고 그런 거를 떠나서 브레인 스웰링을 갖다가 줄이는 대로 좀 주력을 하면은 어큐트 모탈리티 같은 걸 갖다가 리듀스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파트 1이거든요. 제가 뉴로이뮨 인터랙션 들어가기 전에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뭐가 클리어하지 않은 게 있으면은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사용하신 그 애니멀 모델의 에이지는 어떻게 되나요? 애니멀 에이지는 한 3개월에서 4개월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모비디티가 accelerating aging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18개월, 20개월 이렇게 되면 그건 이제 에이지가 되는 거고요. 노멀 컨디션에서. 이 애니멀들은 vascular dysfunction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클리니컬 컨디션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에이징이 좀 accelerate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애니멀이 보통 한 10주 이렇게 되면은 한 8주 정도 이렇게 줘서 한 4개월, 5개월 되면은 보통 저희가 스트로크를 하게 됩니다. 저도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제 생각에도 에이징이 악셀레이트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네. 그러면 그 오비시티 모델 말고
그 에이지드 마이스에서 비슷하게 실험을 했을 때 비슷한 결과를 보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첫째로 애니멀을 18개월, 20개월을 키워야 되니까 너무나 베리에이션이 많아 가지고. 근데 그 에이징 리서치 하시는 분들 얘기가 애니멀들이 굉장히 많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비스 마이스도 사실 해 보면 50% 이상 저희가 이렇게 죽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징 마이스도 아마 베스큘러 이펙트 때문에 그렇게 모탈리티가 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다른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저 네, 질문 저희 한 있는데요. 가지 있습니다. 네. 네, 그, 최드섭 박사님 먼저 하시고 저 할게요. 예, 여기서 그 정의를 콜 모비리티라고 하셨는데, 네.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상태가 지속된다기보다는 지금 모델로 봐서는 naturally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비시리다 그러면은 BMI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오비시리라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 스트로크는 어떤 환자를 스트로크 환자라고 해서 꼭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스트로크가 생기는 거 아닌가 해서.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맞습니다. 오비스나 뭐 하이퍼텐션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리스크 팩터로 작용하는 거가 더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리스크 팩터 때문에 스트로크가 뭐 더 빠른 에이지 생기다든지 스트로크가 더 심해진다든지 그 상태가 그런 거가 아닌가. 콜모비디라 하는 것은 그 같은 상태가 동시에 일어났어야 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의미가 예. 그대로 이렇게 좀 약간 좀 막 안 닿아서요. 예. 네. 이거는 있죠. 스트로크를 하고 난 다음에 3일 안에 모든 일이 다 지금 일어난 걸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노멀 상태에서 스트로크 일어나는 거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다이비티스나 하이퍼리피디미아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스트로크가 일어나는 경우하고 틀리다는 거를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애니멀을 쓸 때 그냥 노멀된 애니멀을 썼으면은 휴먼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16 year old 정도 된 청년이 스트로크가 됐을 경우하고 80 드신 그런 노인분이 스트로크가 됐을 경우하고 그 어댑티브 리스폰스가 굉장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은 아니면은 어떤 분들이 막 다이비티스를 그런 갖다가 말 하겠는데요. 여기서 콜모비디라고 하셔서 음 일단은 뭐 하이팻 다이어트를 통해서 뭐 오비스된 마이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스트로크를 스터디한 것이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이게 콜 모빌이라고 하면 보통 예를 들어서 뭐 디프레션 환자가 뭐 바이폴라 그런 증상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뭐 알코올 환자가 뭐 이렇게 좀 알츠하이머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같이 동시에 관찰되는 상황을 우리가 콜 모비디라고 정의를 하는. 그러니까 이 코모비디를 저희가 정의하는 면은요. 스트로크를 하는데 코모비디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스트로크가 되는 순간. 그렇죠. 그런 거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정현이고요. 제 질문은 이제 스트로크가 일어나고 나서 회복되는 정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예, 그냥 사람을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렇죠. 예, 여기서 얼마나 빨리 VEGF 이니비터를 써야 되며, 회복 정도 능력과의 관련성을 보려면, 그리고 그냥 네. 원타임으로 그게 가능할지, 이런 모델로 네. 동물이 스트로크에서 회복되는 것도 이렇게 보셨는지. 네. 그게 인제 세컨드 파트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모비디티 해 가지고 에디마를 갖다가 얘기한 건 일단 어큐트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브레인 에디마가 이게 increase를 했다가 2-3 일이면은 인제 이게 resolve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큐트일 때 이거를 막아야지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죽고 안 죽는 걸 갖다가 막아야 되는 인제 그런 건데 이 리커버리는 인제 앞으로 인제 계속해서 이거를 봐야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이게 되는지. 네 그거는 제가 다음 세컨드 파트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좀 지금 질문하신 거
이해가 조금 되실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수님, 재현수입니다. 그 질문 한 가지만 빨리 할게요. 그 예. 하이팻 다이어트는 그 오비시티 모델도 되지만 그 타입 2 다이어비티 모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생기고, 근데 네. 사실 인슐린 레지스턴스랑 타입 2 다이어비티랑 이런 스몰 바스큘러처 그 리커버리 잘 안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오히려 그 모델이 그런 다이어비티랑 더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약간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은 제가 이게 중간에 빼먹었는데요. 사실 홀 스터디가 다이비티스를 했어요. 그래서 타입 1 스트랩토조토신하고 그다음에 그 다이어트를 갖다가 컴바인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타입 1 다이어트, 그러니까 타입 1하고 타입 1 and 2 믹스드 그 파퓰레이션을 해가지고 저희가 스타일을 해서 벌써 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베제프가 사실은 나왔습니다. 근데 왜 다이어트 인디스드 오비시를 했냐면 스트랩토조토신 같은 그런 거를 주면서 안 하니까 이게 full frank diabetes가 잘 안 나와요. 그럼 모델 중에서 이제 OB, 뭐 DB 그런 마이스를 쓸 수가 있긴 한데 지네릭 마들하고 이게 휴먼하고 이게 항상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비시리를 한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그 휴먼의 어떤 오비시리하고 좀 굉장히 리플렉션, 그러니까 이제 그 모델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이어트를 오래 하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생기더라고요. 이 오비시리가. 그래서 그 메타볼릭 신드롬이나 인슐린 레지스턴스, 그 다음에 그 바디 웨이트 게인, 그다음에 이제 블러드 글루코스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프리리퀴짓인 것 같아요. 타입 2 다이어비티스로 가는. 그러니까 이 애니멀들은 프리 다이어베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한다면은 풀 다이비티스가 유발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8주에서, 그러니까 메일은 8주를 해야 되고 피메일은 12주를 해야지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생기거든요. 이 모델에서. 근데 저희가 계속 하면은 뭐 몇 달 정도 하면은 그 full type 2 다이비티스가 될 것 같아요. 간단한 질문 해도 될까요? 네. 네, 그 저기 임상과 관련돼서 실제로 스트로크 환자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 브레인 이디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저기 BGF2 리셉터 2 그 인히비터라든지 그걸 실제로 사용하는지 아니면은 이디마라든지 브레인 스웰링을 없애기 위해서 삼투압 조절이라든지 뭐 브레인 프레셔를 없애는 그런 치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오비시리 해가지고 베제프 인히비터를 쓴 거는 사실은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페이퍼가 스트로크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리비전을, 그러니까 거의 잘 될 것 같아서 조금 있으면 저희가 그걸 갖다가 퍼블리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약을 갖다가 캔서 드럭을 갖다가 리퍼퍼스를 하겠다는 게 그게 제 그랜트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는 아직까지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 간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에디마가 있는 환자들은 보통 지금 뭐를 쓰냐면은 그 하이퍼토닉 셀린 같은 걸 갖다가 줘가지고 브레인에 있는 워터를 갖다가 내리거나 그다음에 뭐 매니터를 주거나 아니면 이제 인베이시브하게 그 스컬을 갖다가 디컴프레시브 크래니아토미라 그래가지고요. 그 스컬을 갖다가 좀 들어가지고 에디마가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프레셔를 릴리브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 환자들이 굉장히 예후가 굉장히 나쁜가 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약 자체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은 정말 클리니컬 플랫폼으로 돼가지고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제가 한마디 네.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제 이게 스트로크이고 약간 스토리가 다르긴 하지만 뇌종양 환자들은
네. 대부분 이제 그 세레브랄 이디마, 브레인 이디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스탠다드 오브 케어로는 덱사메타손 같은 그런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는데 예. 그게 이제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이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덱사에 대한 내성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연구하신 것처럼 그 VEGF 엔타고니스틱 중에 선생님은 이제 젤 트랩을 쓰셨는데 이제 네. 제넨텍 로시에 이제 어베스틴이라는 항암제가 있고요. 그건 네. 이제 VEGF-A만 잡는 항체인데 네. 이제 그 재발한 악성 뇌종양에서 이제 2017년에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네. 어베스틴을 주나 어베스틴을 안 주나 그 재발한 악성 뇌종양 환자의 사망 시점은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바이벌 베네핏은 없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뇌에 그 네. 심하게 물 차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막아요? 완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선생님 스터디 중에 지금 젤 트랩을 쓰셨는데 혹시 네. 어베스틴 같은 약 VEGF-A 스페시픽한 항체나 이미 그 세레브랄 이디마를 매니지한다는 게 이제 컨펌이 된 거고 네. 또는 지금 이제 스몰 몰레큘로 뭐 렌바티비닙이나 아니면 악시티닉 같은 그런 옛날 그 수텐이나 넥사바보단 좀 세이프티 프로파일이 좀 더 나아지고 에피커스도 좀 좋아지는 그런 스몰 몰레큘 이제 값이 훨씬 이제 항체보다는 싸니까 네. 그런 네.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예, 그다음 이제 사실은 예, 예. 마지막 네. 질문은 네. 저는 이제 그 VEGF-R2 패스웨이가 이 스트로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는 믿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이 엔지오포에틴 타입2 패스웨이도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베셀 스타빌라이제이션이나 베셀 예, 예. 리오가나이제이션에서 예, 그래서 예. 혹시 그 타입2 액티베이터 뭐 이런 쪽으로도 좀 보셨는지 아니면 볼 계획이 있으신지 좀 근데 궁금합니다.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가능하겠네요. 근데 아바스틴은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죠. 할 때 어느 걸 하는 게 좋을까. 근데 제가 그 리제너런하고 좀 그 아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예. 그리고 그때 그 macular degeneration 해가지고 막 그 리제너런에서 그 젤트랩 가지고 그 스탁도 많이 올라가고 아무튼 굉장히 그 히트를 쳤어요. 예. 그리고 뭐 콜로렉탈 캔서에도 관계가 돼. 그리고 한 번만 주면 되거든요. 이게 딱 한 번만. 한 번 트리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했는데 예, 아바스틴도 되고 그 SU 컴파운드도 써봤어요. 다이아베티스 할 때는. 근데 그거는 클리니컬 트라이에서 페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못 쓰고 지금은 젤트랩으로 지금 아플리버셉트로 그냥 이 실험을 했는데 어쨌든 뭐 프리클리니컬 스터디는 프루프 오브 컨셉이니까요. 이거를 해가지고 이제 도수 리스폰스를 해갖고 이제 이렇게 줬을 때 정말 스트로크 리커버리가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저희가 이제 롱텀 스터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그 롱텀 스터디에서 왜냐면 VEGF를 계속 막는 거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엔지오제네시스가 있어야지 리커버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optimal 도수 찾아야 되고 리커버리에 어떻게 관계되는지 그런 충분한 그 플랫폼이 생겨야지 클리니컬 뭐 페이즈 1이라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입2 액티베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안 해봤어요. 선생님이 그 루틴하게 인비보 스타디를 이 그 오비시티 마우스 모델에서 쉽게 하시나요? 네, 하죠. 네. 인비보를 저희가 많이 하죠. 따로 연락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하는 게.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그 다음 그게 있어가지고 가야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저기 장미영 교수님 괜찮아요? 두 번째 거 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네.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메인인데 우리 잘못하면 하다가 잘리겠다. 그래서요, 두 번째는 왜 지금 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이 안 되나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대부분이 그 어큐트 스타디예요. 저희가 롱텀 아웃컴을 갖다가 별로 스타디를 못했어요. 근데 스트로크 페이션트들은 사실 뭐 인저리가 크고 작고 에디마가 있고 그걸 떠나서 그분들이 어떻게 functionally recover 하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애니멀 마들은 그거를 잘 못한 이유가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거 MC예요. 미드 세레브럴 아트리 오클루전을 해서 스트로크를 유발을 하게 되면요. 3일에서 5일 사이에 애니멀 바디 웨이트이 20%에서 30%가 빠져요. 그리고
요때 애니멀들이 많이 죽는데요. 그 죽는 이유가 뭐냐면은 브레인 인저리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blood infection, pneumonia, bladder infection. 그러니까 infection, peripheral infection으로 보통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때를 갖다가 저희가 막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뭐 지금 많은 교수님들이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를 하시니까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케어를 하시겠지만 스트로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때 굉장히 뭐 엔티바이러스 주고 에너지직 주고 뭐 그러면서 하이드레이션 시키고 따뜻하게 해주고 아무튼 굉장히 이거를 잘하면은 애니멀이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돌아 나오면은 일단 걔네들이 쭉 사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스트로크가 보면은 이제 페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acute라는 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hours to 3 days까지 이렇게 보통 그걸 acute라고 생각하고요. subacute는 뭐 7 days부터 뭐 14 days, 1 week, 2 weeks. 근데 recovery period는 이제 만세가 그 6 months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인텐시브 케어를 갖다가 해가지고 애니멀들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애니멀들이 6개월까지 쭉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가 티슈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사이드하고 그러니까 스트로크 사이드하고 난 스트로크 사이드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진 프로파일링을 일단 해봤어요. 그래서 진을 갖다가 25,000 그 진을 갖다가 이제 이 모든 시간을 갖다가 이 10포인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힐맵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컨트롤레터럴 사이드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죠. 한 800개 정도가 차이가 진이 significant하게 perturbed 된 진이 한 800개 정도가 나오고 스트로크 사이드는 한 3,000개 정도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빨간 거는 upregulate 된 진이고 블루는 이제 downregulate 된 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언제 제일 많이 이게 보이냐면은 3일서부터요. 2 month 이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뭐 이렇게 어떤 그룹당 하게 되면은 어떤 스냅샷을 보통 보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 3,000개, 그러니까 컨트롤링 시간상 제가 지금 ipsilateral 사이드만 얘기를 할게요. 스트로크 사이드만. 이렇게 보면은 3,000개 진 중에서 한 300개는 프로파일이 내려가는 진들이고요. 2,700개는 이렇게 올라가는 진이에요. 그래서 이 진들이 이 지금 내려가는 그 클러스터 2는 보면은 어떤 진들이냐면 뉴럴 시그널링 아니면 뉴럴 시스템에 대한 그런 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얘기가 되는 게 이렇게 인저리가 생기니까 많은 셀들이 죽어가니까 시그널링이 이제 많이 다운이 되겠죠. 근데 이 upregulate 되는 진들 클러스터 1, 3, 4를 보면은 리액텀을 보면요. 이뮤 시스템이 관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클러스터 1, 3, 4인데요. 대부분 어댑티브 이뮤 시스템, 인넷 이뮤 시스템, NF-kappa 뭐 이렇게 전부 보면은 거의 이뮤 시스템에 관계된 것들이 이게 지금 다 올라가 있는데 특히 4 있죠. 얘는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 있고 6개월 때까지 안 떨어져요. 그리고 이런 특히 이뮤 시스템의 관계, 이거 73가 이거 뭐를 얘기하냐면 왜 저희가 왜 P is less than 0.01이면은 01이면은 여기 2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73라는 거는 0가 73가 있고 1이 되는 거니까 엄청 스트롱한 이뮨 리액텀이 여기에서 지금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퀘스천은 도대체 그러면 어느 셀일까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냥 하나씩 그냥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노사이트, 모노뉴클리어 파고사이트니까 ITGM이니까 마이크로글리아 마커도 되고 모노사이트, 마크로페이지 마커가 되고 뉴트로필, T셀, B셀 이렇게 보면은 이 지금 모노사이트, 모노뉴클리어 파고사이트 마커가 좀 굉장히 크게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스타디하는 CD36도 모노사이트 마크로페이지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모노사이트 마크로페이지가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인플라메이션을 갖다가
촉진을 하기도 하고 suppress도 합니다. 근데 그게 그 metabolic phenotype이 보통 우리가 M1 or M2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M1은 classically activate 돼 있고 M2는 alternatively activate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는 inflammation을 elicit을 하고 하나는 suppression을 한다.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opposite한 function을 갖고 있는 그 monocyte macrophage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 주로 사이토톡식하고 얘네는 repair하고 이제 remodeling, tissue remodeling 하는데 이제 쓰인다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M1, M2의 어떤 마커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서브 어널리시스를 갖다가 저희가 있는 진에서 이제 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에서부터 6months까지 이렇게 쭉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스트로크를 했으니까 인플라메이션이 생길 거고 인플라메이션이 된 다음에 레졸루션이 생길 거다. 그래서 이게 6개월까지 2개월에 이렇게 그 계속해서 이렇게 생기나 보다. 하나는 인플라메이션이고 하나는 레졸루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제가 하고 나니까 요거를 갖다가 그래프를 그리니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M1하고 M2, 그러니까 인플라메이션하고 엔타인플라메이션이 거의 hand in hand, parallel하게 가고 not only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secondary rise가 2month에서 생기더라.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지금까지 그 진 프로파일 자체는 굉장히 올라가 있고 계속해서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모노사이트 마크로페이지가 메이저 셀 타입이고 그다음에 M1, M2가 계속 같이 간다. 이게 진 프로파일링 스타일인데요. 그러면 이 진이 이렇게 계속해서 서스테인 해갖고 업레귤레이트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과연 셀도 그러면은 계속 들어가는가? 이제 그런 셀러 이 셀들이 계속 올라가 들어가는지. 그래서 투 타임 포인트를 잡았어요. 3일하고 2months를 갖다가 잡았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바이페이식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M1, M2 마커가. 그래서 3일짜리는 이제 스트로크를 갖다가 이날 하고 스플린을 갖다가 제거를 합니다. 왜냐면 스플린이 그 모노사이트 마크로페이지의 어떤 레저보어예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다시너스한 그 스플리노사이트가 있으면은 그 저희가 이게 태깅한 셀들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스플린을 없애고 죽이기 하루 전에 그 스플리노사이트를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그 GFP 트랜스제닉 마이스에서 가져와서 어답티브 트랜스퍼를 해갖고 스플린 하나 정도에 되는 그 한 10 밀리언 정도 셀들을 갖다가 그 인트로비너스리 이제 여기다가 인젝션을 하고 3일 돼서 이제 애니멀을 갖다가 sacrifice 해가지고 GFP 셀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2months는 이때도 진짜 들어가는지 보기 위해서 애니멀을 갖다 스트로크를 한 다음에 57일을 기다렸다가요. 3일 전에 스플린을 없애고 똑같이 GFP 셀을 해서 이 GFP 셀이 딱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 돌아가게 한 다음에 이제 이날 애니멀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스트로크를 하면 모노사이트 키모어트로킨 프로틴들이 이렇게 셀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GFP 셀들이 이제 브레인에 올라가서 이렇게 트래피킹 자체를 이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린 셀이라는 거는 밖에서 온 거죠. 마이크로글리아가 아니라 모노사이트 드라이브드 마크로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이게 이재기 교수님하고 이거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제가 다른 분하고 해서 참 늦게 알아가지고요. 이게 진짜 3D 그러니까 홀 브레인 이미지인데요. 3일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스트로크 사이드거든요. 이제 많은 셀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뭐 이거는 그러니까 알려져 있으니까 크게 뭐 놀라울 게 없는데요. 그럼 2months에도 들어가는지 2months 샘플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게 그 스트라이럼하고 콜텍스, 글리오스카가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있죠. 여기에 비해서 이 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3D가 돼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게 투 디멘션으로 보면 지금 여기가
굉장히 셀들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thalamus하고 substantia nigra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그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primary injury site인데요. 스트라이럼하고 콜텍스, 스트라이럼하고 이게 콜텍스가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영향을 받는 데고요. 근데 스트라이럼은 인풋도 있고 아웃풋도 있어요. 아웃풋은 탈러머스에 가고 인풋은 substantia 컴팩터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여기가 죽으면은 결국 이런 secondary degeneration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secondary injury site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샴이 있고 3 days, 1 month, 6 month가 있는데 스트라이럼, primary injury site가 보면 계속해서 적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애트로피가 생기고 텔러머스 같은 경우는 직접 영향을 받은 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그린 컬러가 있는 데가 지금 텔러머스인데요. 3일을 하는 차이가 없는데 이제 1개월 되면서 좀 적어지고 6개월 되면 더 적어지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까만 라인이요. 이게 지금 미드 라인이거든요. compared to 그러니까 그 왼쪽, 그러니까 non-stroke 사이드에 비해서 stroke 사이드가 이렇게 굉장히 작아져요. 그래서 이걸 퀀티피케이션을 해보면은 contralateral 사이드는 이렇게 차이가 없는데 이제 ipsilateral 사이드는 계속해서 스트라이럼도 작아지고 thalamus는 언제서부터 작아지냐면 2 months가 돼서 여기는 2 weeks부터 primary injury site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ongoing하게 계속 해가지고 이게 브레인이 애트로피가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저희가 thalamus는 볼 수가 있는데 substantia nigra는 너무나 조금 해갖고 스트럭처가 저희가 그걸 매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substantia nigra는 저희가 이렇게 THGFP 마이스인데 TH는 tyrosine hydroxylase인데요. 그 프로모터의 GFP 리포터를 갖다가 다른 그런 마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스는 여기가 substantia nigra 이 셀들이 이제 전부 이제 그린이죠. 근데 이게 이제 도파미너직 이제 뉴런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트로크를 하면 이제 여기가 일단 이렇게 영향을 받겠죠. 스트라이럼하고 이제 콜텍스하고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 이 마이스를 써가지고 이제 TH positive 뉴런이 얼마나 있는지 ipsilateral versus contralateral 보면은 그 스트로크 하기 전에는 이제 1이 든 것이 3일에는 그 차이가 없고 7일도 없다가 결국 2 months 되면은 거의 50% 이상 이렇게 이 셀들이 secondary transneuronal degeneration에 의해서 셀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다른 이게 지금 SN인데요. 여기가 non-stroked side, 저기 stroked side인데요. 지금 모든 이 green, blue, yellow 이게 전부 그 도파미너직 셀이거든요. 그 depth를 갖다가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거 색깔이 지금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contralateral side에 비해서 이 스트로크 된 사이드가 이게 2 months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많은 셀들이 여기서 지금 죽어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면 셀은 죽는데 그러면 그때 모노사이트 마크로페이지가 그러면 들어왔을 때 그게 모노사이트 마크로페이지가 그러면은 세컨더리 디제너레이션에 관계가 되는지를 보려고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디퍼런스는 이번에는 그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를 했어요. 아이바1은 이게 마이크로글리아도 스테인이 되고 그다음에 모노사이트 드라이브된 마크로페이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온 모노사이트 마크로페이지는 GFP 포지티브면서 아이바 포지티브가 이제 그 모노사이트 드라이브드 마크로페이지가 될 거고요. 마이크로글리아는 아이바1 포지티브지만 GFP는 네거티브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를 보면은요, 이제 스트라이럼이고 그 primary injury site, 여기는 secondary injury site죠. 그래서 3일에 보면은 그린 셀들이 스트라이럼에는 이제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게 이바 positive에서 some of them are yellow 이렇게 셀들이 많고 그냥 레드만 된 것들이 이제 마이크로글리아겠죠.
그리고 thalamus나 substantial에는 그린셀이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근데 2 months 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글리어 스카가 있는데 좀 들어오고 thalamus하고 substantial 굉장히 많은 그 그린셀들이 들어오면서 걔네들이 알파 포지티브 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secondary degeneration도 모노사이트 마크로페이지가 거기를 엔터를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그 secondary degeneration을 일으킨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로이뮨 인터랙션을 보면은 스트로크는 계속해서 persistent upregulation of immune cell infiltration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acute, subacute, even the chronic recovery stage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뮨 셀 이거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브레인 애트로피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애트로피는 처음에는 primary injury site, 스트로크에 의해서 affected site가 되고 그게 계속 propagate 돼갖고 secondary degeneration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이 브레인 애트로피는 그 presence, 그러니까 모노사이트 마크로페이지, 그러니까 모노사이트 드라이브드 마크로페이지하고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primary injury site에 빨리 들어오고 그다음에 secondary injury site에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결론은 이 persistent immune cell infiltrations in the 그러니까 그 post-stroke stage, 그러니까 뭐 acute, subacute, all these stages 계속해서 이렇게 이뮨셀이 들어오는 거는 이뮨셀들이 계속해서 pathophysiology하고요, repair process에 관계를 한다는 건데요. 얘네들은 어떻게 regulation 되냐면 time-wise, 그러니까 temporally는 acute, subacute, and then chronic phase고 spatially는 어떻게 regulate 되냐면 primary injury site, secondary injury site, 그 다음에 모르죠. tertiary injury site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걸 갖다 스타디를 계속했을 경우는 히포캠퍼스 이런 데도 관계가 되는지. 그래서 오래된 경우는 스트로크하고 난 다음에 뭐 메모리 같은 것도 이게 다 연결이 되는지 생각이, 그러니까 계속 이거는 익스펜션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게 계속 익스펜션 하는 걸 갖다가 그러면 체인을 갖다가 브레이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스트로크 리커버리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트랜슬레이션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 저기 프리클리닉 스터디에서는 최소한 그 comorbid conditions, 그 리스크 팩터를 갖다가 애니멀 모델 오브 스트로크에다가 집어넣고 특히 이 comorbidity 스트로크는 그 에디마를 갖다가 타겟팅 하는 게 그 모텔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저희가 그 스트로크 하면은 브레인 이벤트니까 자꾸 CNS 쪽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 outside of the CNS에서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스를 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뉴로이뮨 인터랙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peripheral 이뮨셀들이 그 CNS의 어떤 아웃컴을 갖다가 인플루언스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peripheral 이뮨셀을 갖다가 어떻게 마듈레이션을 해가지고 리커버리를 도움되거나 아니면은 인저리를 갖다가 줄인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그 저희 그 랩에서 그 박근호 박사님이 그 뉴로이뮨 인터랙션에 대해서는 쭉 일을 하셨고요. 김일두 박사님이 그 OBC에 대해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특히 이제 코모비리티 스트로크는 그 지금 저희 랩에는 없는데요. 지금 UT의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로 가 계시는 김은희 박사님이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주아우가 그 3D를 갖다가 하는데 그 홀 브레인 이미징 하는데 많이 기여를 했고 리지너럴 파마스유티컬 컴퍼니 그 지노믹 코어에서 저기 그 진 프로파일링 하는 걸 갖다가 아주 전격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펀딩입니다. 혹시 무슨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그 쪽으로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더 성심성의껏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그래도 많으신 분들이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먼저 아까 전에
그 채팅창으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네. 제가 먼저 이분의 질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지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톡하고 관련된 질문인데 BGFR2 이니비터를 얼마나 자주 주시고 혹시 다른 부작용을 보신 적이 있는가요? 아니면 임팍 볼륨의 변화가 없다면 모터 어빌리티나 뉴럴로지컬 스코어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아까 전에 질문을 네. 했습니다. 첫째로 VEGF-R2 이니비션이 아니고요. VEGF-A를 갖다가 이니비션 하는 방법입니다. afliberceptin.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코이 리셉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젤트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VEGF-R2에 그 VEGF-A가 바인딩 할 거를 갖다가 이렇게 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리셉터인데 이렇게 디코이가 돼가지고 VEGF-R2에 못 가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고요. 예, 뉴럴로지컬 스코어를 했습니다. 왜냐면 3일까지 하니까. 그랬더니 스코어가 다 좋아져요. 그리고 오비시디는 스코어가 다 나빠져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디지털라이즈 된 게 아니라 그냥 뉴럴로지컬 스코어니까 0, 1, 2, 3, 4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니까 굉장히 rudimentary 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functional recovery를 할 때는 catwalk이나 오픈필드나 모리스 워터메이스, 그 다음에 그 로트로아드 그런 디지털라이즈 된 그런 거를 써가지고 이제 쓰는 거죠. 네, 근데 뉴럴로지컬 스코어는 그 페이퍼 저기 나가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하대 전명신 교수님께서 하셨는데요. 네. T세포의 경우가 없으면 스트로크 임팍이 줄었다는 논문이 있고 롱텀 네? 잠깐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T세포의 경우가 없으면 스트로크 T세포? 예, T셀. 예, T셀 경우가 없으면 스트로크 임팍이 줄어든다는 논문이 있고 롱텀 리커버리의 경우 레귤레이토리 T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교수님의 실험에서 롱텀 T셀의 평선을 보셨는지요? 네, 저는 있죠. 인내 이뮨 시스템에 대해서 합니다. 네, 압니다. 그 아서 리에즈나 그 준첸 랩에 있는 그 자오밍 후라는 그 친구들 그 T regulatory 셀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adaptive immune system을 보는데, 네, 저는 지금 그 CD36라는 어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게 모노사이트 마크로페이지에 많이 나와서요. 저는 주로 innate immune system에 대해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T셀이나 adaptive immune system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T셀은 제가 그쪽으로는 이 실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분이 아는 것만큼 그 다른 저기 컬리그들이 하는 걸 갖다가 보고 그냥 adaptive immune system에 대해서만 조금 들었지 제 자신이 직접 해본 적은 없어요. 조 교수님 혹시 저기 슬라이드를 스탑 쉐어링을 좀 해주시고 지금 네. 많은 분들이 남아 계시는데 혹시 교수님께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조성희 교수님 아주 좋은 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재밌게 들었고요. 네, 그냥 저는 아주 나이브한 퀘스천 하겠는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스트로크 애니멀 모델에서 eventually 도파미너직 뉴런이 줄어든다는 재미있는 데이터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스트로크 환자들이 나중에 파킨슨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 결국은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이 페리퍼럴 이뮨 시스템하고 브레인하고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스트로크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퀘스천은 물론 이제 스트로크라는 게 브레인 데미지가 워낙 커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페리퍼럴 시스템이 이뮨 시스템이 보통 이제 BBE를 통과해 갖고 브레인으로 들어가면 빨리 그게 이렇게 리커버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전혀 리커버가 안 되고 계속 인필트레이션이 일어나는 모양이죠.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깨져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깨지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복구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게.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생각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놀라운 것 중에 하나고. 네,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파킨슨 모델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시니클린 뭐 이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모델들 그 트랜스제닉 애니멀도 있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그 레트로그레이드 그 이거 이 트랜스 뉴럴 디제너레이션이 어떻게 보면은 그 파킨슨의 어떤 그 패솔로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스트로크 페이션트 그러니까 그 질문하고 그 관련돼 갖고 지금 한국의 그 허지혜 교수님이라는 분하고 제가 이 그랜트를 쓸 때 좀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혹시 그 베이설 갱글리아에 저기 그 스트로크 있는 분들이 혹시 그러니까 그 스트라이덤에 이제 그 있는 분들이 substantial 나아가라 이쪽으로 해갖고 이미징을 하신 게 있는지 탈러머스하고 그래서 근데 파킨슨이 되려면은 이게 양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스트로크를 양쪽으로 바이레터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갖고요. 사실은 잘은 모르겠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번 그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저기 리터러처를. 그랬더니 파킨소니즘이 있는 분이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유니레터럴만 해갖고는 파킨인데 그거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로테이션 테스트 같은 거는 에이포모핀 같은 거 가지고 해서 한 2달쯤 돼서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도는지 그거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모델을 써가지고 저기 파킨슨 모델을 한번 스타디를 하면 안 될까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아까 시간이 짧아서 그랬는데 젤트랩 인젝션을 싱글 도즈로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젤트랩이 이제 fully human protein sequence이기 때문에 repeating dose에서는 이제 immunogenicity 이슈로 젤트랩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오비스 코모비티 마우스 모델에서는. 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슈였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수잔 크롤이라는 친구인데요. 리제너런에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베제프를 하던 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이걸 갖다가 했을 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자주 줘야 되고 얼마만큼 줘야 되는지. 그랬더니 이 매큐러 디제너레이션인데 사실 그 눈에다가 직접 인젝션을 하거든요. 아슬리버셉트를 아일리아라 그러는데요. 예. 근데 인트라비트리얼로 하죠. 예, 인트라비트리얼 하죠. 근데 그게 3개월에 한 번씩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한 번만 인젝션 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딱 한 번밖에는 인젝션을 안 했어요. 아, 이게 지금 하고 나서. 인트라비트리얼로 인젝션 하신 건가요? 아니죠. IV 아니요? 예, IV죠. IV죠. 우리는 예, IV죠. 근데 예, 이제 예. 매큘러 디제너레이션을 그러니까 눈에서 그 매큘러 디제너레이션 하는 그 트리트먼트로는 그러니까 3개월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스트로크에서도 한 번밖에는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결과가 그렇게 나오네요. 근데 보통 그 단백질 치료제의 PK가 그 아이볼 안에서 하고 그 IV하고는 전혀 다른 볼 게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아일리아 같은 경우도 암 환자 뭐 콜로렉탈 캔서 페이션트 같은 경우는 바이위클리예요. 글쎄, 근데 바이위클리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 하고 그다음에 3일 있다가 죽는 거니까 3일밖에는 사실 이 스타디가 안 간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롱텀으로 할 것 같으면은 얼마를 줘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롱텀 스타디를 하면은 지금 주는 도수도 사실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엔지오제네시스가 처음에 막 있어가지고 에디마는 많이 생기지만 조금 있을 때는 또 엔지오제네시스가 일어나야지 스판테니어스 리커버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티멀 도수를 갖다가 찾아야지 될 것 같아요. 리커버리에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는. 리제너런이 그 젤트랩 가지고 어떤 뭐 드럭 리포지셔닝 차원에서 스트로크 쪽으로 좀 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어떨런지.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해봐야죠. 뭐. 저기 아까 전에 해주신 분이 또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요. 혹시 BBB 외에 코로이드 플렉서스나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페리페럴 인필트레이션이 있는지를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그 좋은 질문인데 본 적은 없어요. 콜로이드 플렉서스로 해서. 네, 그것도 요새 굉장히 그 잘 뜨는 그 라우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니오네이럴 스트로크에서는 콜로이드 플렉서스로 많이 보기는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는 본 적이 없네요. 한준 박사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직접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다른 분들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똑같은 생각을. NSAID 이런 거 주면은 스트로크 왔을 때 그냥 이렇게 레귤러하게 계속 먹으면은 뭔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지. 혹시 뭐를요? 그러니까 뭐 이부프로펜 같은 거 그냥 주면은. 그 엔타이 인플라메토리 드럭이죠. 예. 난스테로이드. 근데 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 굉장히 많은 그 1000 타겟을 갖다가요. 대부분이 뭐냐면 엔타이 인플라메토리 드럭이에요. 아니면 엔타이 악시던트. 그러니까 스트로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인플라메토리 디지즈고 악세이티브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이거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1000 드럭이 전부 사실은 하나도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가가지고 성공을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인플라메이션이 정말 나쁜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라메이션이 있어야만 이게 resolution of inflammation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라메이션이 있은 다음에 이게 티슈 리페어가 생기는데 인플라메이션을 못하게끔 엔타이 인플라메토리 드럭을 주게 되면은 결국은 인플라메이션이 계속 chronically 계속 이게 resolve가 안 되고 계속 오래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그 찰스 서란이라는 분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그 리피드 미디에에서 리졸빈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그 리피드 미디에이터가 그러니까 인플라메이션이 있고 엔티 인플라메이션인데요. 인플라메이션이 있고 프로 레졸루션을 하는 미디에이터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오메가3 fatty acid 하면 거기서 막 나오는 그 물질들 중에서 리졸빈, 뭐 모라신, 뭐 이런 그 리피드 메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얘네들이 뭐를 해주면 페고사이토시스도 도와주고 에페로사이토시스도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액티브한 쪽으로 가야지 인플라메이션을 갖다가 막는다고 그래가지고 절대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스타디 중에서 모노사이트 마크로페이지를 갖다가 못 들어가게 막는 그런 엔티바디를 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저리 사이즈는 적어요. 3일 있다가 보니까. 그 문제는 리커버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들어가서 브레인에 들어가서 사이로탁식은 하지만 걔네들이 이렇게 변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티슈 리모델링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인저리 사이즈 줄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 at the expense of the recovery, repair를 갖다가 막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요새 그 뉴로디제너러티브 디지즈에서도 뭐 트램트 역할이 처음에는 필요했다가 필요 없는 것 같다가 필요 있는 것 같다가 뭐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 아마 그런 안티 프로 인플라메토리 시그널들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좀 조절이 될 수 있으면 그리고 아까도 보면은 M1, M2 타입이 이렇게 같이 올라갔는데 그 패스웨이를 세퍼레이션 해서 각각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쓰면 조금 그런 리커버리 하는데 타겟을 좀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것도 뭐 좋은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 피노타입이 체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브레인에 가서, 티슈에 가서. 그러니까 M1이 들어가서 자기 할 일을 끝내고 나면은 그게 M2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누가 그걸 컨트롤을 하냐면은 그 이스케믹 밀리오라 그래갖고 브레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마이크로글리아가 굉장히 그 얌전하잖아요. 브레인에서는 많이
근데 마이크로글리아가 일단 인비트로로 나오면은 매크로페이지 같이 돼요. 액티베이션이 엄청 많이 되거든요. 근데 매크로페이지가 모노사이트 인트라이브드 매크로페이지가 M1인데 들어가서 이스키믹 밀리오 브레인에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마이크로글리아 like 한 셀로 변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일단 그러네. 네, 일단은 여기서 이 톡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네. 번 이 톡은 3월 22일 저스틴 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줄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께 다시 참여하기를 부탁드리고 또 질문이 더 있으신 분은 이제 여기서 남으셔서 계속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이 톡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질문 있는데요. 네, 하세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막 늦게까지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